예,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연세대 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5G 기술이 일단 이제 우리는 다음 달부터 상용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시작인 건데 이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국내에서는 뭐 지난 12월에 전파가 송출됐고요. 지금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올해 중반기부터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지금 5G가 필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회자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도로 위에서 무리 없이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이론적으로 한 20배에서 10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G,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면 4G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 왜 그러냐면 5G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직진성이 강합니다. 빨리 가고 근데 멀리를 가지 못하죠. 장애물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환경에서는 보다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을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5세대 이동통신은 보다 직선에 가까운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에 가까이 하려면 터널도 해야 되고 다리도 그렇죠. 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러네요. 것이고요. 또 하나 기술적인 것이 우리가 도로 보면은 사행선과 하행선이 있는데 네. 구분이 되어져 있죠. 예. 4세대 이동통신은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길이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5세대 이동통신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행선을 가다 하행선 보면 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 저걸 좀 나누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그거 도로를 말 활용할 수 되네요. 있을 텐데. 네. 그러한 기술적인 접근을 한 것이 5세대 이동통신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요국에서는 내년이죠. 2020년부터 이제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주요국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이번에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이기 때문에 5세대 이동통신에 더 우리가 주목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술을 보자면 뭐 국내에서는 지금 먼저 상용화를 해서 그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지만 아직도 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을 먼저 열어가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요국이 내년에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행착오하는 걸 보일 수 테스트 베드 있겠군요.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글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 하셔서 그런데 내년에 말씀하신 주요국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데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국제 표준 우리가 그런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제 표준을 좀 우리의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먼저 시장을 만들어 나가서 투자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도대체 5G가 나한테 어떤 효익을 줄까? 지금 4G를 써도 충분히 빠르게 그렇죠.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사나 관련 업체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근데 맞물린 것이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멈추고 정책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폴더블 폰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서 폴더블 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피부를 실감할 수 있는 좀 혁신적인 서비스를 그러니까 제공하고자 하는 그것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실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또 하나는 정체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이번에 폴더블 폰에 주목을 받게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CES가 열리기 전에요. 중국의 한 벤처 업체가 서둘러서 폴더블 폰을 시장에 내어놓습니다. 거의 무기던데요. 허접하죠. 예. 굉장히 허접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아니라 요 전에 삼성 개발자 회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며칠 전에 이제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보여줬죠. 공개를 했는데 뭐 로율이 만든 그 벤처 업체, 중국 벤처 업체가 만든 제품과는 비교하기 힘든 맞습니다. 그런 어떤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자 이제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또 화웨이가 폴더블 폰을 또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삼성폰이 훨씬 우위에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가격에서는 삼성 지금 제품은 시장에 출시됐을 때 한 200만 원 중반? 그런데 하위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후반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소비자의 선택은 삼성 폴더블 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왜 내가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면서 폴더블 폰을 굳이 사야 되느냐. 우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펼쳐서 보면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몇 개의 창을 열어놓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내가 굳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 그래서 뭔가 또 폴더블 폰이 사용자들에게 그 가격 대비해서 어떤 충분한 효익을 주지 못할 때는 그냥 기술적인 진보만 보여주는 하나의 쇼로 그치고 시장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중국 얘기를 좀 여러 군데 하셔서
CES 때는 뭐 미중 무역 갈등 여파 때문인지 어쨌든 좀 시원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좀 대거들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5G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우리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화웨이 동맹을 깨기 위해서 이번에 화웨이가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요. 그 기술력을 본 많은 투자국들이 화웨이를 배제하고 5세대 이동통신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를 실감한 그런 이번에 박람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충분히 소개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이전에는 가격이었지만 지금 기술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도 5G 관련 뭐 기술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시연을 했을 텐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G가 훨씬 높다고는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기술만큼은 가격 경쟁력은 둘째치고 기술만큼은 5G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4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이제 집중을 했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이 미진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은 좀 앞서 있었는데 5세대 이동통신에서 통신 장비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기술력에 있어서도 화웨이가 삼성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다. 혹은 더 낫다. 화웨이가 낫다. 거기다가 화웨이가 통신 장비 가지고 있죠. 지금 스마트폰도 추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텐센트 같은 기업과 함께,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상에서 폴더블 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확보에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이고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국내 매물로 나오는 그 넥슨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가 가장 유력한 하나의 인수자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통신기기부터 컨텐츠까지 이것이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 5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한국 업체, 중국 업체와 경쟁할 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삼성이 좀 이번에 그 작년 말부터 이제 반도체가 뭐 이를테면 약간 그 판매도 좀 그렇고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꾸 나오는 게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다른 건 뭐가 있느냐? 포트폴리오가 너무 반도체만 집중하는 게 이런 얘기들 때문에 5G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교수님 말씀대로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해볼 만한 건데 이 중국이 갖고 있는 화웨이가 갖고 있는 이런 주변 인프라가 훨씬 더 좋군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